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보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지소미아 이어 한미 공중훈련도 폐지, 안보 무너진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훈련,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지소미아 종료 코앞인데 한일 갈등 이대로 방치할 건가 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합동 훈련 대신 자체 훈련만 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대북 공격용 한미합동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미국으로서는 없는 것이죠.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던 시점에 졸속으로 맺어진 것인데 지소미아 없을 때도 한반도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 속에 한국을 강제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지소미아 다음엔 한일 군사 물자 공유협정, 그 다음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속 한일 군사협정을 맺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쓴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중앙일보는 북한 도발 감쌀수록 제재 해제는 요원해질 뿐이다. 한국경신문은 북이 방사포로 초토화할 적 누구인지 정부는 물어보라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력은 남북 간 비교, 한미 북한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보유 현황,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 군사훈련 등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 등 대정부 질의나 입법의 경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그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무르고 대안 제시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미동맹에 의존한 채 질의에 대해 방어에만 급급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안보 국방 문제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로 서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부의 무능무책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특히 주택, 건설, 교육, 중소기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정부 입법이나 행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교육, 중소기업 정책 등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피상적이거나 땜질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선거를 의식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다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타다 혼선에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신산업, 4차 산업혁명,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새로운 약탈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이면에는 금융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자유와 노동법 부재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육사공사 채점 오류 1년 쉬쉬하다 발각, 심각한 군실상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당연히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떨어진 학생들, 잘못 채점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원한다면 합격자 전원에게 다시 응시할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만약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한다든가 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감장에서 삿대질 버럭 궤변 청참모들의 오만 도를 넘었다. 문화일보는 국회에서 호통치고 삿대질하기 이른 청와대 오만 방전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때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왜 청와대 직원들 그렇게 많이 나와 배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의기관은 국회에 대한 예우인지 모르지만 비서실장, 정책, 안보실장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질의응답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내년 공무원 3만 5천 명 정원, 국가 빚 규제만 늘어날까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국가 지방 공무원은 총 106만 9,070명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현재 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약 47명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전체 고용 중 공무원 고용 비율은 한 20% 수준인데 한국은 이보다 굉장히 낮은, 아직은 공무원을 더 고용해도 된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꼭 평균에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다. 숫자만이 아니라 임금 비중이라든가 연금 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 수를 적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관련 상경신문은 전문가 무시, 졸속 국가 사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추첨, 선발한 시민들 손에 맡기는 포퓰리즘 사업 급정, 3시간짜리 교육하고 수백억 원 사업 효용성 결정케 한다. 전문가 배제와 강력한 탈원전 독단도 확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스스로 전문성만 강조하는 확정 편향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발생한 핵발전 사고는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수출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내년에 수출 회복된다는 정부 대책 없이 반도체만 믿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 산업의 세대 교체와 저변 확대를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출 증가만을 외치는 정부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나 자본 진영의 논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세계 경제 상황, 미국과 중국의 무역 압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 증가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무조건 투자만 주장하는 것은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5년 임기 반환점에 경제 망치는 문, 경제 살리는 마크롱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개혁, 부유세 폐지, 법인세나 공은 올 1.2% 예상되는 프랑스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0.5%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섰지만 비정규직만 86만 폭증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은 기업들에게 코리아 엑소더스를 탈출하게 만들었다. 이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 개혁이 진행돼 왔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본의 이윤율을 높여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한 2% 성장이 예상되는데 프랑스가 독일의 0.5%보다 높은 1.2% 성장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예상 2% 성장률에 대해서는 낮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멜경신문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 합종연맹이 한국차에 던지는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고비형 저생산성 구조를 깨야 한다. 구조적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 지구적 자동차 생산 과잉이 세계 경제 불안과 맞물려 가지고 구조정을 할 때가 됐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세계 5번째 생산 국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고비형 저생산 구조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구조조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 정리에 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경영과 기술 혁신에 그동안 축적한 돈을 투자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패스트트랙 전국에 국회 예산심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제의 활력이 기업이 투자했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당연히 경제를 살리는 데 포함해야 할 주요 정책입니다. 최근 부채, 생활 등으로 가족, 집단,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두고 기업 활력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 활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신용 위기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 구조정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부채가 올해 2분기에 407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리금과 만기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출 자산의 리스크를 줄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계 가구의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채 탕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쟁이 과다하고 백화점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골목 상권 세락 등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시장에 들어오는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줄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계속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 일자리 나누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다한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이 자영업자도 살고 또 실업자들이라든가 도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또 소비를 통해서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경제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